이집트 박물관 이야기가 또 요즘에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오픈한 겁니까? 드디어 했습니다. 아, 예, 30년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오픈한 겁니까? 진짜 오픈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무슨 뭐 세계 몇 대 박물관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프랑스 루브르는 뭐 60만 점인가 뭐 그래서 뭐 얼만큼 돌아봐야 되고 뭐 대영제형 박물관은 어떻고 튀르키예 박물관은 어떻고 막 이러는데 이집트 박물관은 이 규모나 소장품들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시품 기준으로 할 때 지금까지 가장 전시품이 많았었던 박물관이 루브르 박물관이거든요. 한 3만 5천 점 정도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미술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관한 이집트 박물관 정식 이름은 대이집트 박물관이에요. 그랜드 이집션 뮤지엄. 여기는 전시품만 5만 점. 전시품 기준으로는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언론상에서 다 보려면 70일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대체 70일이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70일을 분으로 계산을 하면은 10만 800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물 하나당 2분씩 쓰면 잠을 안 자고 70일 동안 봐야지 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루브르를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스토리가 있고 볼만하고 이러면 좀 오래 보게 되고 그렇죠. 가장 대충 넘어가게 되는 게 이제 커다란 바위 덩어리들이거든요. 그게 잘 안 보게 돼요. 대이집트 박물관은 어떤 전시품들이 있는 거예요? 대이집트 박물관에는 모든 유물이 다 있어요. 돌덩어리들도 있고요. 네네. 엄청나게 화려한 고대 이집트 문명이라고 했을 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화려한 유물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투탕카멘 유물인데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 투탕카멘 무덤은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 무덤에서만 5,400점 정도 유물이 나왔어요. 이 5,400점 유물이 지난 100여 년 동안 한 번도 다 전시된 적이 없어요. 구박물관에서는 대충 한 100점 정도만 이렇게 전시가 되었었고 나머지 유물들은 공개된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 박물관이 개관을 하면서 투탕카멘실이 생겼어요. 모든 유물들이 한 갤러리에 다 전시됩니다. 와. 이 유물들은 왕묘에서 출토된 부장품이기 때문에 일단 금이 많아요. 삐까뻔쩍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아무런 지식 없이 가셔도 굉장히 직관적으로도 나중에 우리 곽 수장님이 그런 거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루브르 갈 때도 유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도 굉장히 재밌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유료로 언어팩으로 다운받으면 이제 소리 들으면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집트 박물관에서도 이거는 진짜 지나치지 말아라고 하는 것들 해설을 했으면 좋겠어.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예,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관련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혹시 중동 쪽은 여기에 가서 한번 보면 참 이 중동 지역의 문화나 역사를 아울러서 참 많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이요? 다 뺏겼어요. 다 가져갔어요. 무슨 말? 영국이나 프랑스 이쪽으로 다 그게 갖고. 대형 박물관하고 루브르에 네, 가시면 되고 이란에 가면은 이란 국립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 가서 보면 마음이 아파요. 네, 없는 것도 많고 모조품도 있고 전시 상태가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끌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초라하다고 그럴까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대신 이제 중동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밖에 나와 있는 유물들, 미처 훔쳐가지 못한 것들, 훔쳐가서 없는 것들, 네, 그걸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는 2003년에 이라크 전쟁할 때 물건이 많이 도난을 당했어요. 그게 현지인들이 판 것도 있고, 미군이 가져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IS가 파괴한 것도 있고, 나중에.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방에 좋은 박물관들이 털렸어요. 진짜 루브르 갔을 때 정말로 참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벽을 뜯어갖고 오고 건물을 뜯어갖고 오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많이들 가져갔는데 여전히 사실 현재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란이나 뭐 이라크나 이런 쪽에 박물관들의 시설이 좋지 못해서 그렇고 또 지방 박물관들도 사실 다 있거든요. 다만 이제 시설이 좋지 못해서 다른 외국의 관광객들이 그곳을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의 숫자나 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영국의 브리티시 뮤지엄이나 뭐 루브르나 여러 세계 각국에 있는 이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동 지역에서 가져간 유물들도 물론 상당수는 분명히 불법적으로 가져간 약탈 문화재인데 또 상당수는 사실 당대의 기준으로는 비교적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가져나간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전부 다 이게 다 도굴품이다, 약탈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반환 소송을 할 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이 유물은 불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갖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전 사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현지인
서양인들이 도굴해서 판 것도 있고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서양인들이 그걸 안 샀으면 도굴을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실 요즘에 이라크나 이란에서 발굴을 왜 안 하냐? 자기 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식민지 시절 때 왜 길을 쓰고 거대한 왕묘들을 엄청난 돈 들이고 심지어 군인들까지 들어가서 발굴을 시켰냐? 빨리 발굴해서 가져가지 않으면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남의 나라 따윈가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가 일제 때 우리나라 금관총이나 신라의 고분들 발굴 도굴 많이 했는데 같은 시기에 지금도 일본은 자기 나라의 왕묘는 발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거나 대다수는 좀 문제가 있는 유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문화재적으로 어쨌든 영향력이 상당히 큰 국가고 더불어서 해외 차관을 많이 들여가지고 박물관을 근사하게 지을 수가 있었는데 사실 중동 지역에서는 비용이 문제예요. 박물관을 제대로 네. 짓고 싶어도 비용이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걸프 지역에서 카타르나 UAE나 이런 국가들에서 굉장히 멋있는 박물관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카타르 국립박물관도 사실은 굉장히 근사하게 만들어졌고요. 건물 자체도 일단 뭐 돈을 많이 들일 수가 있었으니까 네, 카타르 국립박물관은 우리 현대건설에서 지었습니다. 아, 그쪽에 또 현대건설은 많이 나왔죠. 기가 막힙니다. 네. 그리고 그 설계자가 장 누벨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건축가거든요. 근데 이 장 누벨이 지은 건축물이 한국에도 있어요. 리움 삼성박물관. 네, 세 개의 건물 중에 하나가 장 누벨 작품. 근데 제가 이제 그 카타르 국립박물관을 가보면 장누벨이 설계라고 되게 막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디자이너들은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구현해내는 거는 건설사의 몫이거든요. 현대건설이 대단한 겁니다. 그거를 해냈어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들 뭐 이런 거 다 한국 기술 들어갑니다. 이번에 그 카타르 박물관은 디자인 자체가 엄청나게 화려해요. 그 별명 자체가 사막의 장미입니다. 그거는 저기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 진짜 보셔야 돼요. 역사를 보다를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문화나 생활 습관이나 행동 패턴을 우리가 몰랐던 이런 거가 있구나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이집트형이나 중동, 유럽이나 지역에 갈 때 요거 알아두면은 참 좋다라고 하는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중동 지역은 사람들이 인샬라란 말을 많이 써요. 인샬라. 신이 원하신다면. 근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일 8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8시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8시 약속을 하지만 8시 약속해놓고 갈 때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샬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심장이 뛰어요. 이게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왜냐면 그 다음날 8시에 가보면 안 와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안 왔냐 그러면 내가 어저께 인샬라 그러지 않느냐. 상황이 못 돼서 못 왔다. 예, 그게 인샬라라는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가져야 돼요. 뭐 저는 이집트를 주로 알지만 이집트에 가면 제가 뭐 지금까지 그래도 수십 차례 갔는데 단 한 번도 계획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게 그냥 기본 세팅 값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비행기도 거의 항상 연착이 되고요. 가가지고 물어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인샬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이신 분들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제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근데 이 케세라세라라는 말이 될 대로 되라가 아니잖아요. 될 일은 되겠지. 약간 인샬라도 뭐 신이 원하시면 그렇게 되겠지라는 그런 느낌으로 중동 지역, 이집트 지역 여행하실 때는 그냥 뭐 신이 원하시는 대로 되겠지. 그게 뭐 부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신이 원하시면 그쪽대로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행하시는 게 편하시다. 저는 이제 그 중동 친구들한테 인샬라라고 딱 하면 하지마. 그리고 제가 따라서 마샬라라고 하라고. 마샬람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